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신관 사또와 처녀의 원혼. 처녀 귀신이 소복 입은 이유. 인천 검단 사거리의 옛 이름은 원현입니다. 예전에는 역참이 있었는데 역참은 말을 갈아타는 곳이자 출장 공무원을 위한 객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경우 원현에서 지방관리 또는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 하루를 묵었습니다. 어느 해 신관 사또가 부임길에 원현에서 하루 묵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또가 밤에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서늘한 느낌이 들더니 여인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산한 기운에 깜짝 놀란 사또가 눈을 번쩍 뜨니 소복 입은 처녀가 문을 조용히 밀면서 들어섰습니다. 사또는 머리맡에 놓은 장검을 집으면서 말했습니다. 걔 누구냐? 사람이면 대답하고 귀신이면 썩 물러가라. 이에 처녀가 말했습니다. 사또, 놀라지 마시고 부디 저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담대한 사또가 침착하게 사연을 말해보라고 하자 처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이 고을 기생이었는데 정조를 지키다가 억울하게 죽어 객사 앞들에 안매장되었습니다. 부디 양지 바른 곳으로 이장하여 주시옵소서. 소복 처녀는 그렇게 말하고 사또에게 공손하게 큰절을 올린 뒤 물러갔습니다. 그 직후 사또가 안매장한 범인이 누구인지 말하라고 소리쳤지만 소복 처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순간 퍼뜩 정신을 차린 사또는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어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밤새가 슬프게 울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잠잘 적에 안에서 닫아 걸었던 상바라지문의 문고리가 벗겨져 있다는 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갔다는 말인가? 사또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아무래도 뭔가 사건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날이 밝자 관하로 부임한 사또는 아전들을 이끌고 원현으로 갔습니다. 사또는 지난해 고을에서 행방불명된 기생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전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4월이라는 이름의 기생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그 부모를 당장 불러오라고 지시하는 한편 그 기생이 몸담았던 객주 주인을 불러 엄중한 표정으로 4월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문했습니다. 객주 주인은 양반집 한량이 4월이를 품고 싶어서 여러 차례 안달부리며 괴롭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또가 한량의 정체를 묻자 객주 주인은 객사 관리를 맡은 아전의 조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즉시 그놈을 끌고 오라고 명하면서 나졸들에게 원년 객사 앞들을 파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졸들이 땅을 한 잣쯤 파자 남색 치마를 입은 처녀 시신이 나왔습니다. 그때쯤 도착한 한량은 처녀 시신을 보더니 벌벌 떨었습니다. 사또가 이실직고하라고 호통치자 한량은 그날 달빛에 비친 4월이 자태가 너무 예뻐 껴안았는데 반항하게 그만 죽였고 객사가 빛날이라 땅에 묻게 됐다고 자백했습니다. 신관 사또는 살인범 한량을 한양으로 압송하고 4월이 시신을 따뜻한 언덕에 이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알려 비록 기생이지만 죽음으로 정조를 지킨 4월이의 정조를 기리는 정려문을 원현에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정조문으로 부른 정려문은 일제강점기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한편 4월이는 기생 특유의 화려한 남색 치마를 입은 채 죽었는데 어찌하여 사또에게는 소복 차림으로 나타났을까요? 소복은 하얗게 차려입은 옷을 이루는 말이며 요즘에는 흔히 상중에 입는 상복으로 여겨집니다. 소복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래 고인이 생전에 입던 옷 중에서 가장 좋고 예복에 가까운 옷을 골라서 수의로 사용했습니다. 옛날 무덤에서 출토된 복장에서 그런 면모를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염습용 수의를 따로 만들어 고인에게 입혔는데 옷감은 집안 형편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의 물자 수탈을 위해 비단 수의를 금지하면서 삼배 수의를 강제로 시행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주 가난한 경우가 아니면 삼배 수의를 시신에게 입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설화에 등장하는 처녀 귀신의 소복은 전통 문화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된 일일까요? 전설에서 처녀 귀신에 대한 설명은 대개 귀신의 목소리이지 겉에 걸친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혹은 기이한 소리로 처녀 귀신 등장을 알렸고 외모에 대한 표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존되는 과정에서 처녀 귀신의 결백을 강조하고자 본래 입은 색깔옷이 아닌 소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시각적 장치로 실생활에서 속옷 겸 잠옷인 소복이 처녀 귀신 옷차림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또한 단정하게 묶은 머리가 아닌 풀어헤친 머리카락도 꾸미지 않은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요컨대 소복에 긴 머리를 한 처녀 귀신은 결백과 억울함을 강조한 가상의 모습이고 광복 이후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굳어졌습니다.